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예, 뭐, 아주 가끔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자주 있지도 않은 일이 저녁에 걸려서 제가 갑작스럽게 또 어딜 좀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오늘 시황 정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서두르면은 간단하게 어떻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종목 분석을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못 해드리더라도 우리 회원님들은 좀 시황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시장 상황을 먼저 알지 않으면 종목의 움직임만 들여다보는 건 뭐 그 자체는 볼 수 있어도 앞뒤가 연결도 안 되고 전체 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함께 봐야 됩니다. 같이. 네. 제가 예전에 그 종목을 뒤에 붙이고 앞에 시황 정리를 해드렸던 그런 방식이 원래 가장 좋은데 바쁠 때 이걸 길게 말씀드릴 여유가 없고 그래서 이걸 쪼갰더니 이렇게 그 시황을 따로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좀 생겨서 그럴 때가 좀 왕왕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이 SK 스퀘어, SNS텍, 또 셀트리온, BHI, 한국 한전기술이죠. 한전기술 이렇게 이제 그 5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BHI나 한전기술은 결이 좀 비슷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원자력, 예, 이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뭐 반도체가 하루 확 올랐다가 2차 전지가 또 하루 확 올랐다가 바이오가 갔다가 이런 것처럼 작년에 아주 굉장히 그 강한 테마를 형성했었던 이 원자력 이쪽 에너지 이쪽이 잘 가려면 AI. 근데 오늘 미국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도 미국 증시에서 AI들이 그래도 오늘은 좀 떨어졌 오늘은 좀 예, 오늘은 약간 좀 별로였지만 최근에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AI가 주목을 받으면 한국에서 다양한 종목들 반도체부터 원자력부터 뭐 정말 다양한 그 AI의 부속물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증시에서 일단 오늘이 아니라 최근 계속해서 이제 이 원자력 쪽이 미국의 AI발 어떤 후광 효과 같은 것들을 좀 얻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 SK 스퀘어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스퀘어는 당연하게도 SK 하이닉스를 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하이닉스의 그 하나증권의 리포트 112만 원 목표 주가 설정한 리포트를 보고 오늘 그냥 시초가에 좀 매수를 했고 지금 뭐 매수한 가격보다는 만 원, 만 얼마 정도가 이제 올랐지만 그렇게 뭐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닌데요. SK 하이닉스는 사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를 가늠할 수도 있고요. 뭐 반도체나 그 우리 선두 업종이기 때문에 대형주니까 시총 상위주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 여러 상황들을 좀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가면 당연하게도 모회사인 SK 스퀘어가 같이 올라갑니다. 뭐 하루는 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하루는 스퀘어가 또 뒤따라가고 이러면서 누가 뭐 많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그날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모아놓고 보면은 뭐 둘 다 비슷하게 올라갈 텐데 작년에는 SK 스퀘어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3일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그 매도가 좀 이어지던 그런 구간에서, 어,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그 5만 주 이상 이렇게 이틀 연속 유지가 되고 한 달 누적으로는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이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사 모으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번 빵 하고 다시 한번 또 쭉 올렸다가 또 뭐 횡보하거나 이러면서 그 흐름이 지금 일봉을 보면은 보인다는 겁니다. 자, 급등을 2주 동안 급등을 했다가 일주일여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횡보할 때는 이걸 흔히 이제 이평선 이격이라고 부르는데 이동평균선이 벌어지잖아요. 이동평균선이 벌어졌다는 건 뒤쫓아오는 어떤 돈의 흐름이 쫓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그걸 받아 먹으면서
올리죠. 누가 던지는 물량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SK 스퀘어는 급등한 다음에 일단 3일 5일선 지나고 이제 10일선이 밑에 거의 닿을랑말랑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평선이 3, 5, 10일 이런 이평선이 밀집을 하면 이제 선택을 해야죠. 위로 갈 것이야. 아니면 내려갈 것이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래쪽으로 가거나 뭐 더 긴 횡보를 더 긴 기간 조정을 선택하게 되면 21선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21선은 한 달, 이제 일주일에 5일씩이니까 한 달 정도의 누적 그 평균, 이제 평균 가격이죠. 그래서 그 한 달 평균 가격이 쭉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이 SK 스퀘어, SK 하이닉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 정도의 그 목표 주가가 만들어지면 이제 실제 주가가 90을 향해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74만 원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산이 나온 거죠. 증권사에서.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가 112만 원이라는 수치는 2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결과 나온 거가 하나증권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SK 스퀘어도 지금 가격에서 20% 정도, 43만 원대니까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NS택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이 로보티즈까지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제 트리온스 회원들께만 두 종목을 신청하실 수 있게 혜택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뭐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약속이 돼버려서, 제가 두 종목을 해드려도 뭐 괜찮지만, 이렇게 한 종목씩만 해드리고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SNS 텍을 먼저 써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뤄드리는데요. 어제 이 중요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SNS 텍은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지금 이거 신청해주신 회원님이 그 이후에 가입하신 회원님인지 그 전에 계셨던 회원님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영상을 뒤져보시면은 최근 한 2주 됐나요? 일주일 됐나요? 2주일 됐나요? 그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으로, 유망 종목으로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종목인데, SNS텍을 이번에 삼성 자산운용에서 5% 넘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진짜 삼성이 아주 아끼는 그런 종목임이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팔았지만 최근에 외국인 샀고 또 금융투자는 증권사인데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가가 이틀 만에 30 몇 %가 올랐고요. 13일에 공시가 나왔는데 12일부터 그죠? 12일부터 이제 그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개인들이 샀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물론 금융투자는 샀지만 외국인은 팔고. 그러니까 이 정보력에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 한 발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창 팔고 그 다음날 공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틀 만에 30 몇 % 올리고 이제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온 건데요. 자, 신고가를 쓰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길게 매물대가 형성됐는데 이 매물대 상단이 65,000원이고 지금 주가는 7만원까지 찍었다가 내려왔으니까 신고가 쓰고 내려왔는데, 자, 지금 이제 매물대 바닥이 61,000원이에요. 그러면 63,200원이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 팔고 아마도 추세상 흐름상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매물대가 길기 때문에 61,000원 정도에서 멈출 수 있고 바닥을 잡을 수 있는데, 약간 더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아래쪽에서 단기 이평선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5일선이 5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9,000원에서 61,000원 사이 정도 되는 자리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고,
흔히 이렇게 고점에서 하락이 나오면 한 3일 정도의 조정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6만 1천 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그 다음날 한 6만 원이나 뭐 5만 얼마 정도에서 바닥을 잡으면서 이렇게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좋은 공시 나와서 30% 이상 올렸다가 단기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셀트리온 역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세게 들어오면서 18만 원에서 22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4% 넘게 빠졌으니까 살짝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외국인이 많이 팔지도 않고 기관도 뭐 어제 매수한 양보다도 적게 던졌는데도, 또 심지어 금융투자는 4일 연속 사고 있는데도 주가는 조금 밀렸습니다. 네,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불안하죠. 4% 넘게 하락하다 보니까. 자, 일봉을 보면 오늘 아래쪽에 11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쫙 아래 꼬리 달고 나옵니다. 아, 바닥은 이제 잡았구나. 네. 21만 원에서 바닥을 잡고 이제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단기 조정, 오늘 하루 나왔습니다만, 단기 뭐 조정이나 눌림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11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 걸 조건으로, 이 11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스토캐스틱이 지금 과열되어 있는 구간, 아래쪽 동그라미인데 과열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다시 에너지를 모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곧바로 큰 반등 나오기보다는 횡보하면서 단기 이평선들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올라가는 방식을, 아마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이죠. BHI 보겠습니다. BHI는 발전, 이런 표현이 돼 있고, 저 밑에 보면은 발전 부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일러, 뭐 HRSG라고 하는 히트 리커버리 스팀 제너레이터라고 부르는 뭐 열 회복 뭐 그런 장치, 예, 그런 건데, 그게 57%대 보일러, 뭐 전부 다 열에 관련된, 발전에 관련된 이런,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원자력, 뭐 보일러, 화력, 뭐 이런 멘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BHI가 하는 일은 발전, 특히 원자력 이런 쪽입니다. 그죠? 자, 수급을 볼까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고 기관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한 달 전에 5만 8천 원, 뭐 최근에 5만 1천 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5만 8천 원 가까이까지 붙였다가 급등하면서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자, 일봉을 볼까요? 횡보하고 있네요. 그죠? 횡보하고 있고, 노란색 선 21선인데 21선 밑으로 빠지지 않고 21선과 기울기를 같이 하면서 살금살금 가고 있습니다. 21선은 생명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 안 깨졌죠? 그러면 지금은 가지고 있다면 홀딩, 사려고 보고 있다면 안 깨지는 한, 21선이 안 깨지는 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21선 깨지면 뭐 손절할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자, 한전기술 보겠습니다. 한전기술도 원자력, 원자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전체 매출비 중에서 80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 볼까요? 원자력 발전소 종합 설계와 원자로 개통 설계 기술을 함께 보유한 기업으로 1, 2차 개통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 설계 전문 회사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하는 회사,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수급 보면 최근에 가장 핫한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제는 사야 할 때 리포트가 며칠 전에 나오고 난 뒤 한전기술 가뜩이나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다가 일주일 사이에 20%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 사이에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나왔고, 주가는 뭐 9만 원에서 뭐 한 달 전에 8만 9천 원대까지 갔었네요. 11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자, 일봉 보면 전고점에 갔다가 눌렸습니다. 전고점, 신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스토캐스틱이 과열돼 있고 RSI도 과열돼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과열돼 있을 때가 10월, 어떻게 됐죠? 10월 말에 고점 찍고 하락. 자, 그 전에 보니까 6월 말에 고점 12만 3천 원 고점 찍고 하락을 어디까지 하죠? 8만 원까지 합니다.
4만 원이 빠집니다. 30몇 퍼센트 가라.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열돼 있다. 그리고 전고점 부근이다. 그러면 신규 매수는 좀 제가 볼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시다면 잘 갈 때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눌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바로 비중 축소, 수익 실현 이렇게 하시고 새로 산다는 건 좀 그렇고 가지고 계시다면 홀딩 하면서 흐름 보면서 비중 조절하시면 됩니다. 뭐 조금 빠진다 싶으면 덜고 이렇게. 중장기로 보면 어떨까? 중장기로 보면은 신고가를 깰 겁니다. 지금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원자력이라는 게 그냥 그 에너지 자체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AI라고 하는 완전 첨단 그리고 가장 강하게 팽창하고 있는 첨단 신산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종목들 뭐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는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 에너지가 모자라, 전기가 모자라요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시황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